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 48화 파사석다가 허아홍옥 편입니다. 탑을 실은 붉은 배의 가벼운 깃발 덕분에 바다 물걸 헤쳐왔구나. 어찌 언덕에 이르러 허황옥만을 도왔으랴. 천년 동안 외국의 침략을 막아왔구나. 삼국유사였습니다. 근간의 호계사의 파사석탑은 옛날 이 고을이 금강국일 때 시조 수로왕의 왕후 허황옥이 후한 근무 24년 무신년 48년 7월 27일을 말합니다. 서역 아유타국에서 싣고 온 것이다. 처음 아유타 공주가 부왕의 명을 받아 바다를 건너 해뜨는 동으로 향해 나아가는데 바다의 신의 노임을 사서 가지 못하고 돌아가 부왕에게 아뢰니 아버지는 파사석탑을 실각하라 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순조롭게 바다를 건너 금강국의 남쪽 해안에 와서 정박했다라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필자가 백두대간 인문기행을 들어가면서 한반도 북방문화와 남방문화의 접하 군생을 주장하면서 북방문화의 근거는 환웅의 상위태백 신단수 천부인 기원전 2457년 상원갑자 지금으로부터 4482년 전 10월 3일이라고 했고, 보다 정확한 남방문화는 허황옥의 파사석탑 초전불교로 서기 48년 7월 27일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 수천년 전 남방문화의 덜머리 부산 전령도와 표총과 가덕도 장항유적을 분석하면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일이지만 남방문화 고연산 방구대 안가까지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가약국 수로왕 남릉에는 남방문화 흔적이 뚜렷한 모양의 문양이 있습니다. 문양 위쪽에는 인도의 상징 코끼리가 그려져 있고 아래쪽에는 물고기 두 마리가 중간에 돌로 산 파사석탑을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는 쌍어문이라고 합니다. 인도 드라비아 고우로 물고기를 가락이라고 하고 드라비아 현대우로는 가야라고도 합니다. 두 단어 모두 남방 물고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쌍어문은 김해 은하사 대웅전 신중불단에도 있는데 가야와 불교 또는 가야와 인도 아요디아 국가의 교류의 증거가 확실합니다. 허황옥의 고향인 인도 아요디아에서는 지금도 지역의 대표를 하는 상징인 쌍어문이나 관공서나 행정서루 등 오래된 건물 등 시내 주요 곳곳에 이 쌍어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로왕의 후손인 김해 김씨 종친들은 남릉 정문의 쌍어를 신어라고 부르며 태고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반도 덜머리 낭낭정맥 가야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반도 종교와 문화도 백두대간 십산정맥을 따라 매우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전해졌다고 앞에서 필자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을 연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한반도 불교의 전례를 공전해 두고 국가가 불교를 공인한 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종기를 공인하게 되는 것은 이미 민간에 널리 전파되어 국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뜻이 아닌가요? 뜻있는 학자들은 한반도의 불교 전례를 초전과 공전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홍익인간 제세위하의 대혁명으로 선진화된 한반도 종교 문화는 처음 전달 과정인 초전과 문화적인 변용을 수변하는 공전이 두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전은 주로 인간에서 토속신앙과 서서히 접하여 이루어지고 되어 전파된 것이며 특정한 초전 과정을 거친 후 국가나 권력이 공식적으로 허용하여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소수로왕 2년 372년에 백제는 그로부터 8년 뒤인 심유왕 1년 384년에 불교를
공인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구려와 백제의 공전이 4세기에 이루어진 반면 신라 늦은 6세기 법왕 14년 527년에 카스야 2차 돈의 순교를 기화로 불교를 공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필자는 한반도 불교의 초전은 공전보다도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야의 경우 삼국유사 기편 가락국기 탑상편 금강성과 바사석탑 어산의 부산 부처 영상 기록을 보면은 앞에서 여러 번 설명한 김수로 왕이 아유타 국의 공주 호양옥을 맞이할 때 무신년 48년입니다. 이때 공주가 배 싣고 온 보물 중 바사석탑과 일행 중 호양옥의 오빠인 장유 화상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 바사석탑과 장유 화상은 한반도에 처음으로 초전불교를 전한 명확한 인물이며 증거이기도 합니다. 바사석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나지 않으나 인도 남부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질의 돌이며 호황옥이 배에 싣고 왔다는 바사석탑은 지금 경상남도 문화재로 제227호로 현재 김해시 구산동에 세워져 있습니다. 신라의 전불시대 얘기도 일맥상통하지만 뒤늦은 감이 있는 것을 보상하기 위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삼국유사 흥법 제3 아도기라조에는 신라의 불교를 전한 아도는 고구려인 그의 어머니로부터 신라의 서라벌에는 전불시대의 7개의 가람터가 있었으며 앞으로 3000개월이 지나면 성왕이 나와 크게 불교를 일으킬 것이로 되어 있으니 그곳에 가서 불교를 전파하라고 당부를 하기도 합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 중 김질왕 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조 수로왕의 8대 선원인 김질왕은 시조모 허황옥을 위해 명복을 빌고자 원가 29년 임진년에 수로왕과 허황옥이 혼혼한 곳에 절을 세우고 왕후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김수로왕이 당시 불교를 봉행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기사가 삼국유사 탑상편에도 실려 있습니다. 제46화에서 언급했다시피 못된 동료가 나찰녀를 주술로 다스릴 수가 없어 부처님의 오교로 따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록에 보이는 왕이 부처를 청하여 설법을 했다는 것은 가락국 초창기에 이미 김수로 왕을 불교를 신봉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 불교 문화 전례는 대체로 북방 고구려 소신왕 375년에 왔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필자는 꾸준히 남방 바사석탑 서기 48년 7월 27일 해양 문화와 북방 문화 백두대간의 접해 군생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그 옛날 가야의 성역이었던 지리산 화개골에는 칠부람도 허황옥에 얽힌 전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절은 허황옥의 7 아들을 성불시켰다는 원천입니다. 김해의 은하사, 녹산의 명월사, 장류의 장류암, 삼당진의 부원암, 밀영의 만어사, 금등산의 범어사 등도 남방불교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 신어산에는 은하사는 김수로왕 때 인도에서 온 성녀 장류가 창건했다고 합니다. 장류 화상은 허황옥의 오라비로 인도 불교가 들어오는 것을 기념하여 은하사를 창건했으며 신어사산 동쪽에 독림사를 지어 가야국의 번영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허황옥은 김수로왕과 사이에서 1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맏아들 거등은 김해 김씨로 혈통을 이어받았고 둘째와 셋째 아들은 허황옥의 요구대로 허씨를 물러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 아들은 지리산 칠부람 전설에 나오는 것처럼 불가에 기하여 성불하였다고 합니다. 김해 허씨의 시조인 허황옥은 한반도 북방 마고할미와 접하군생하여 백두대간의 자주적인 여성관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근래 들어 페미니즘이 일반화되면서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남편과 아내의 성을 함께 쓰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처럼 이미 허황옥은 2000년 전부터 아들에게 자기 성씨를 남겨줌으로써 세계적 성평등의 원조
페미니스트로 한류가 다시 한번 각광을 받는 이유이기도